일본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초 주간문춘에서 스가 총리의 9월 사임서를 제기하여 갑론을 박이 있었으나 스가 총리 본인이 일찍부터 연임 도전을 선언한 데다가 추가적으로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터라 자민당 총재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3일 2021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 간부회의에서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말 총재 임기 만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총리직을 퇴임하게 될 전망이며 아베 일강시대 종료 이후 첫 총리는 또 한 번의 단명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굳힌 시점은 2일 밤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족도 사퇴를 강하게 권유했으며 스가 총리는 같은 날 밤 자민당 간부 인사와 관련해 자민당 총무회장과 전화로 상담했는데 3일 임시 간부회의와 총무회에서 불만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스가의 총재 불출마 선언이 자신은 내려와도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은 측근 정치인들을 대항마로 내세울 것이라는 꼼수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스가는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자유민주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과 일본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스가의 불출마 선언을 호재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9월 초 출마를 선언한 총재 후보들이 아베 스가와 같은 강경파 및 혐한 발언을 서슴지 않던 고노 다로 행정개혁 대신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대신이기 때문에 자민당의 극우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게 마냥 호재인지는 의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차기 자민당 총재로 고노 또는 기시다가 올라와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현 스가 정권에서 보여준 한일 관계보다 부정적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의 차기 총재가 누가 되느냐는 현재 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어느 때보다 중대한 사안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 정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흘러가는 일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해야 한국의 이득인지를 계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한 일본인은 한국인들은 일본 차기 총재로 누가 적합한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게 분명한데 토론 내용을 들어보고 싶네. 친한파 총리가 뽑힐 일은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총리가 누가 되느냐는 궁극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국정에 스토커처럼 관심을 가지고 한국 대선 후보들에 대해 특종을 내며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것을 한국도 똑같이 할 거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한국의 웹 커뮤니티에서는 스가의 쌓임 소식과 일본 총리 후보들을 전해 듣고 저 사람은 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스가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물러난 거냐, 참 인물도 없네, 아무나 돼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극단의 혐한 정책으로 현재 일본을 우경화시킨 장본인인 아베를 다시 데려오라는 한국인들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정치 주류가 우경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일본이 스스로 몰락하고 한국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이 일본 총리 후보들을 두고서 100분 토론이라도 벌일 줄 알았던 일본인들은 충격을 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는 한국 국무 전반을 좌우하는 거 아니었냐라며 현실 직시를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같이 소름 돋고 음침한 사람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도 반갑지는 않지만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화가 난다. 이제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일본의 힘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세계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불러준다고 정말 선진국이 된 줄 알고 있다. 한국인들은 일본 총재 후보들을 보면서 외모 평가 따위만 하고 있는데 왜 일본에서만 한국 대선 후보들을 정밀 분석하면서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냐? 이 사실을 외국인들이 안다면 일본이 한국에 매달리는 모양새 될 것이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매달린다는 것보다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단 말이다. 한국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한국의 길을 죽여놔야 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스가는 총리감이 아니었고 한국의 진정한 일본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더 강경하게 한국을 짓밟을 수 있는 총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아베를 다시 총리 자리에 앉히는 것도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웃긴 것은 한국 커뮤니티나 트위터의 번역본을 보면 한국인들은 아베가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마치 하나의 유행하는 문장처럼 아베가 다시 일본 총리가 되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어째서 아베가 일본 총리가 되기를 원하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속셈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는 한다. 한국인들이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아베를 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아베는 어쩔 수 없이 건강 문제로 사임했지만 아베가 집권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을 것이다. 수출 규제는 아직도 한국이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항목이다. 역시 그런 거겠지.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베가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다. 솔직히 일본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언론사들을 봐라. 별거 아닌 얘기도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면 특보로 내보낸다. 왜 선진국이 후진국 국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인가?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을 때도 일본은 그들을 철저히 분석했고 일본의 국위까지 따졌다. 더 이상 이런 짓은 그만둬야 한다.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일본인들이 봐주기 때문이다. 이건 언론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국 얘기라면 정신이 팔리는 우리 자신들을 비판해야 할 일이다. 매번 헤드라인에 오르는 한국 관련 뉴스를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철저히 동의한다. 한국인들이 일본 총재 후보들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일이지. 무슨 이유로 그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해야 하는가? 한국인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언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한국에서 일본 후보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국인들은 일본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민족들이다. 분명히 일부러 관심 없는 척을 하면서 한국에 유리한 총리가 뽑힐 수 있도록 공작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끝까지 한국인들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한국이 자신감에 차 있다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예전에 한국인들은 최소한으로도 격식 있는 이란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랐었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이란 관계마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태도만으로 일본의 국격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